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권리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계속 조금 더 주의 깊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좋은 아마 물건과 함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실 겁니다. 계속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매와 관련된 부분, 권리 투자와 관련된 부분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권리 투자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지상권에 대해서 해서 토지, 건물 따로 되는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낙찰 쉽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경매란 무엇일까요? 지상권은 토지 위에 어떤 지상물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지상물에 어떤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는 따로 나오고 지상물이 존재하는데 건물만 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법을 알고 입찰하는 방법이 안전한 경매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상권 공매란 거, 경매란 거, 법정 지상권이라고. 이 건물 자체 토지 위에 어떠한 지상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지상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법으로서 이 지상물 자체를 보호해 주는 게 법정 지상권이다. 이 지상권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게 법정 지상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약정 지상권은 뭐냐?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상권에서 법정 지상권으로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 민법상 규정, 일반법은 민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관습법으로도 성립 요건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매시장에서는 이 관습법 때문에 상당히 어때요?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임목법도 마찬가지요. 실제로 건물이 아닌 임목 등기가 돼 있다든지 지상물이 임목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을 법으로서 보호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상권 경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매 시장에는 토지만 나오느냐, 건물만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네 가지. 어떤 부분에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여기는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냐, 법으로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냐 아니면 약정지상권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또 여기는 어때요?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두 가지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이 존재한 토지냐 아니면 약정지상권. 한마디로 토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철거 가능한 약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그런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가 경매에 나왔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죠.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뭐냐? 이거 부분은 철거가 어렵다라는 거죠. 철거가 불가능하다. 약정지상권은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있죠. 무조건 우리가 경매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건물만 토지만 경매했을 때 이 건물을 어때요? 철거 가능, 약정지상, 철거를 가능하다고 약정지상권이다. 그래서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물건을 어때요? 철거해. 너 법정지상으로서 지상권 자체를 법으로서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너 철거해. 라고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가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철거하라고. 그럼 이 지상권자 있겠죠. 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나 철거할게.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 철거해라고 했을 때는 이 지상권자한테 철거라는 명령이 도달했을 때 지상권자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자체를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모든 건물이 법으로서 지상권을 보호할 수 없는 이 법으로서 보호를 못 해준다면 이거 다 철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들 현존 가치만큼 지상물을 매수해라라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경매인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철거 가능하다고 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상권 경매 시 토지 경매, 일단은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라면 지상물이 존재하는데 건물은 매각, 토지만 경매입니다. 토지만 경매 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왜? 토지만 경매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건물만 매각에서 제외됐을 경우는 토지 소유주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건물에서 매각 제외되니까 뭐 하겠어요? 건물 자체에 뭐 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이게 법정 지상권이냐 아니면 약정 지상권이냐. 그래서 철거를 가능하냐, 철거 여부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건물 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 약정 지상권이다라고 존재해 보십시오. 그럼 그 물건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 그랬죠. 건물. 이 건물에는 이 공사한 건물주가 있습니다. 건물주.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건물 매각 제외되는데 이거 철거하라는 부분이 스스로가 어때요? 알아놨겠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내가 토지 낙찰받았더니 토지를 가지고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너 철거해.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물론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한데 이게 유치권으로서 정당하게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물, 비존재시는 어때요? 비존재시. 이런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토지가 경매로 나왔으면 토지에 어때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저당권.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나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매 시장이든 경매 시장이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어때요?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왜? 이 근저당,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의 보조수단으로서 지상권 자체가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나타나는 건 거의 80% 이상이 근저당권의 보조수단, 한마디로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근저당이 소멸되면 어때요? 지상권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그 근저당의 목적 때문에 부종성에 의해서 지상권은 다 같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상권 경매, 건물만 경매입니다. 건물만 경매인데 실질적으로 자, 건물 경매 시 건물만 경매했을 때 목적을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왜? 건물은 토지 소유주한테 뭘 줘야 돼요? 지료 의무가 있습니다. 지료 의무.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 목적 자체는 투자로 갈 것이냐 실수요로 갈 것이냐입니다. 투자로 갔을 때는 반드시 어때요? 이 투자 목적에서는 건물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을 할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 자, 투자했을 때입니다. 실수요였을 때는 어떨까요? 실수요. 건물만 경매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료 납부를 해야 된다 했죠. 지료와 월세를 한번 해보죠. 지료와 월세. 누가 더 클까요? 지료와 월세 중에 월세가 더 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만 낙찰받으면은 토지 소유주한테 지료만 납부하면 어때요? 저렴한 가격에 그 물건을 실수요자로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분석은 현 상태 경매 시장에서는 건물만 경매 나왔으면은 이 현 상태에는 어때요? 그렇게 좋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개발 후 매각까지 간다. 자, 그래서 특수물건이라는 이런 지상권만 건물만 경매에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있어서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이 뭘까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낙찰받으면 토지 소유주는 어때요? 건물을 가지고 싶겠죠. 건물을 낙찰받으면 또 건물 소유주는 토지를 가지고 싶겠죠. 이게 궁극적인 해결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경매 시 이제 건물 경매 시와 토지 경매 시. 토지 경매는 어때요? 지료 수익.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어때요? 지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수익이 뭐예요? 지료 납부죠. 이 지료는 어때요? 법정 지료가 있습니다. 법정. 서로 많은 지료를 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가의 약 7% 정도가 연입니다. 연 7%가 법정 지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 또는 감정이 안 되면 공시지가죠. 공시지가의 5%가 법정 지료로 정해져 있다라고 알고 여러분이 수익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물 부분이죠. 토지 경매했을 때 건물을 매수해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상권 경매 해결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서 건물 경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지상권이 간단하지만은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좀 더 깊이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